자, 여러분 지금 26강에는 CSS랑 JS 불러오기에 대해서 해볼게요. 파일을 따로 이렇게 저장을 하셔가지고 불러다 쓰는 거거든요. 그래서 짧게 좀 해드릴 테니까 간단한 거라서 보시면 됩니다. CSS 문법을 제가 설명을 안 드린 것 같아서 자, 외부 CSS 파일 불러오기라고 해가지고 CSS 문법 먼저 얘기를 좀 해드릴게요. 제목이 이거라기보다는 CSS 종류라고 할까? CSS 종류 내부 스타일, 외부 스타일, 인라인 스타일 있는데 일단 내부 스타일부터 볼까요? 내부 스타일은 알고 있는 거죠. CSS에다가 뭐 선택자 중괄호 열고 닫고 뭐 우리 왜 스타일이라고 이렇게 선언하잖아요, 그죠? 지금까지는 CSS 이렇게 선언했었잖아요, 그죠? 이게 내부 스타일이에요. 우리가 원래 알고 있던 CSS 방식이 내부 스타일입니다. 넘어가도 되겠죠? 이건 원래 알고 있는 거. 자, 그러면은 외부 스타일 뭐냐? 외부 스타일. 자, 여기 한번 보실까요? 예문 너무 짧아가지고 아마 마음에 드실 거예요. 자, 이렇게 보시면은 링크라는 태그는 오늘 처음 보시죠? 링크라고 돼 있고 요 아리엘은 무슨 약자인지는 잘 모르겠어요. 스타일 시트라고 그냥 적어 주셔야 돼요. 이 속성이 일단 필요하고요. href가 레퍼런스인 건 아시죠? 하이퍼 레퍼런스인데 폰트 컬러.css라는 파일을 불러오는 거죠. 폰트 컬러.css 파일을 하나 만들어 가지고 여기다가 뭐 여러 가지 명령어를 넣어 두시면 돼요. 그래서 불러오시면 돼요. 한번 해봐야 되겠죠? 무슨 말인지 전혀 몰라서. 자, 일단은 소스 코드 한번 만들어 보실까요? 자, 여기다가 H1 태그 하나 만들게요. H1 태그 ABC 이렇게 할게요. 이렇게 ABC를 글자 색상을 내가 빨간색으로 할 거라 이거예요. 그러면은 CSS를 어떻게 선언했냐? 우리는 이제 문서에다가 썼잖아요. 그죠? 문서에다가 스타일 해가지고 H1 태그를 만났을 때의 뭐 컬러를 뭐 빨간색으로 하세요 이렇게 했단 말이지. 기억이 나실 거예요, 그죠? 자, 그런데 이제는 어떻게 할 거냐? 따로 저장할 거예요. 자, 여기 보시면은 제가 지금 자바스크립트라는 폴더가 하나 있거든요. 이 폴더 밑에다가 폴더를 하나 만들겠습니다. 새로운 폴더 하나 만드시죠? CSS라고 아예 하나 만드세요. CSS. 그리고 이 폴더 밑에다가 뭐라고 할 거냐면은 폰트 컬러.css라고 파일을 하나 만듭니다. 폰트 컬러.css. 자, 그리고 방금 우리가 했던 거 있잖아요. 이거 H1 태그를 만났을 때 글자 색깔을 빨간색으로 해라. 얘를 어디로? 여기 가져올 생각입니다. 이렇게 저장. 자, 이렇게 파일을 따로 저장을 해 두시고요. 저장하셨습니까? 자, 이제 H1이래. T1.html에서 어떻게 불러오냐? 링크라는 태그를 쓰시면 돼요. 링크. 자, 그래서 T1.html에서 제가 링크라고 하니까 뭐 링크 태그 관련 검색어 아예 나와서 자동 완성이니까 이렇게 만드니까 이렇게 만들어지네요. 그래서 점 슬래시 누구를 데리고 와? CSS 밑에 있는 폰트 컬러를 데리고 와라. 이렇게 할 수 있죠. 이해가 되셨나요? 이렇게 불러오시면 돼요. 불러오는 방법 이해하셨죠? 그러니까 지금까지는 내부 스타일이라 해가지고 그 문서에다가 했었는데 외부 스타일, 그러니까 즉 CSS 문서를 따로 하나 만들어도 된다 이거죠. 자, 그러면 질문 드릴게요. 여기서 요거는 빨리 해보셔야 되겠죠. 이게 뭐 그렇게 복잡하고 그런 건 아니어서 시간 좀 드릴게요. 자, 여러분 지금 이거는 외부 스타일이잖아요, 그죠? 내부 스타일하고 외부 스타일 중에서 더 많이 사용되는 게 뭘까? 이걸 더 많이 쓰겠죠. 왜? 각각 파트별로 CSS를 만들어가지고 불러다 쓰면 편리하지 않나요? 매번 문서에다가 하는 것보다는. 그렇죠. 그래서 이게 사용 용도가 높죠. 자, 넘어가도 되겠죠? 자, 그 다음 CSS가 몇 가지 있었냐면은 이렇게 세 가지가 있었는데 인라인 스타일은 이미 뭐 제가 배워드렸죠. 이거죠. 자, T1.html에서 자, 여러분 여기다가 시작 태그에다가 스타일은 해서 하는 거는 우리 이미 알고 있잖아요.
예, 컬러를 내가 파란색으로 했어. 자, 여러분. 근데 우리가 지금 이중으로 명령어 날린 거는 아시나요? 아신다고요? 어떤 이중인데요? 그러니까 지금 폰트 컬러.css에 h1 태그 만나면 글자 색깔 무슨 색깔로 바꾸라고 돼 있어요? 빨간색 만들었죠? 그런데 인라인을 넣어놨네. 그럼 누가 힘이 더 막강하는데요? 인라인이 힘이 더 세요. 네, 블루가 나옵니다. 이해하셨죠? 넘어가 되겠죠? 그래서 이걸 인라인이라고 한다고 넘어가도 되지요. 이건 이미 했었으니까. 자, 그래서 CSS는 이렇게 내부 스타일, 외부 스타일, 인라인 스타일 이렇게 있었습니다. 뭐 안 해봐도 됩니다. 너무 쉬워가지고. 자, 그러면 정리 한번 해볼게. 자, 내부 스타일 우리가 아는 거야. 그러니까 이 이름을 외우라는 소리는 아니고, 그죠? 이거 굳이 왜 외우냐? 내부 스타일, 외부 스타일, 인라인 스타일 이런 거를 외울 필요는 없고, 자, 이걸 내부 스타일이라고 하네요. 자, 그다음 외부 스타일은 파일을 하나 만들어가지고 불러다 쓰는 거 이게 외부 스타일. 자, 넘어갑니다. 그리고 인라인 스타일은 시작 태그에다가 적는 거 넘어가도 되겠죠? 계속 넘어갈게요. 자, 넘어가셔가지고 이제 자바스크립트 가져오기 내보내기를 할게요. 일단은 자바스크립트도 불러오기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주세요. 자, 여기다가 온클릭이라는 이벤트를 줄게요. 따라 적으시죠. 뭐 방금 전에 했던 거를 생각하고 계신 건 아니시죠? 너무 쉬운 건데 그걸 거기서 머무르시면 안 됩니다. 자, 이렇게 해가지고 내가 만약에 얘를 클릭하면 어떤 일이 발생하죠? F라는 함수가 없기 때문에 당연히 올인할 거 아닙니까? 그죠? 예. 저 지금 뭘 할 생각이냐면은, 이 ABC를 클릭했을 때 글자 색깔을 나 파란색으로 바꿀 거거든. 그럼 당연히 여기다가 스크립트 함수 선언하시면 되는데, 나 어떻게 할 거다? 따로 파일 하나 만들겠습니다. 그래서 요 현재 폴더에서 새 폴더 하나 만들어가지고 JS라고 할게. 자바스크립트만 관리할 겁니다. JS 폴더 하나 만들어 주시고 거기 안에다가 뭐랄까 test.js라고 할까요? 파일을 하나 만드시고 자 여기다가 이제 여러분 함수 선언하시면 됩니다. 여러분이 선언해 주세요. 함수 선언. 이건 여러분이 선언해야 됩니다. 아시겠죠? 여러분이 하십시오. 함수 선언 알아서 하시고 자 지금 저는 뭘 알려줄 거다? 자 여러분 봐봐요. JS 파일 어떻게 불러오냐면요. t1.html 문서로 가십시오. 만들었다면. 안에 있는 내용은 나중에 적으시고. test.js 문서 안에 아무것도 없어도 돼. 그건 나중에 만들고. 자, 얘를 어떻게 불러오냐. 자, 여러분 스크립트라고 하면 자동 완성됩니다. 스크립트라고 한번 적어봐요. 엔터. 치시면 얘가 자동 완성을 안 해주네요. src라는 어트리뷰트가 있어요. src. 소스란 뜻이잖아요. 점슬래시 뭐 JS에서 뭘 가지고 와? test.js 가져와. 이렇게 하시면 돼요. 당연히 이걸 많이 쓰죠. 당연히 파일로 다 관리가 되겠죠? 문서 내에다가 뭐 만들어서 하는 일은 극히 조금 약간 드문 일이죠. 이렇게 파일을 따로 관리해야 합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은 뭘 해라? ABC 클릭하면은 글자 색상 파란색으로 바꾸는 일은 여러분이 하셔야죠. 아시겠죠? 시간을 드리겠습니다. 자, 여러분 같이 보겠습니다. 이건 너무 많이 사용하니까 당연히 알고 계셔야 되겠죠. 일단 test.js에 f라는 함수를 만들어야 되겠죠. 이때 this를 넘긴다는 건 h1 태그를 의미하니까 자 여기다가 펑션 자 펑션 f가로 불러 그런데 h 태그 그러니까 h 태그에 객체가 넘어오니까 보통 이거를 이렇게 하대요. 뭐 수업할 때는 엘리먼트 이렇게 표현 아무 변수나 사용해도 되는 거 아시죠? 객체 할게 오브젝 그러면은 내가 어떻게 할 거냐면 오브젝 스타일의 글자 색깔을 무슨 색깔로 바꾼다고? 파란색으로 바꿔라. 빨간색으로 바꾸라 그랬나? 파란색으로 할게요. 뭐 이게 다죠? 뭐 이거 외에 뭐 없죠? 이게 안 되는 건 좀 이상한데. 이런 연습 진짜 많이 하셨을 텐데. 같이 볼까요? 그러면 테스트 안 해도 되겠죠? 테스트 해봐야 되나요? 테스트 해보겠습니다. 자, 여기서 테스트 해보고 갈게요. 클릭했을 때 파란색으로 바뀌는지 봐야죠. 클릭했을 때 파란색으로 바뀌네요. 넘어가도 괜찮겠죠? 넘어갑니다. 자, JS 파일을 불러오는 방법은 스크립트 태그입니다. src라고 하시면 돼요. 아시겠죠? 현업에서는 당연히 이렇게 할 거 아니에요. 불러오겠죠. 링크란 태그도 기억해야 되고. 자, 계속해서 보겠습니다.
자, 이제 그 JS 가져오기 내보내기라는 게 또 있네요. 참 재밌네. 자, 여기서 여러분 지금 몇 개의 파일을 만들어 주셔야 되는데 이렇게 만드셔야 돼요. 여기 설명은 제가 드리겠지만, 자, 여기 index.html이라고 있죠. index.html, HTML 문서가 하나 있습니다. 근데 방금 전까지 우리가 스크립트란 태그는 보셨잖아요. 봤잖아요, 방금 했잖아요. src에 점 슬래시가 뭘 의미해요? 현재 폴더에 main.js라는 게 있나 봐요. main.js가 여기 있네요. 여러분 main.js도 만들어야 됩니다. 근데 아니 이건 뭐지? 자바스크립트인데 임포트가 있네? 임포트는 언제 보셨어요? 자바 시간에 배웠죠, 자바 시간에. 데리고 올게 라고 돼 있네. 이게 자바스크립트인데 이게 되네 또. 자, 임포트 어디로부터 데리고 오겠다? 현재 폴더에 a.js가 있나 봐. 여러분이 만드시는 게 아니라 여기 있습니다. a.js와 b.js. 여러분 이 문법 알고 계셔야 돼요. 지금 하는 거. 지금 하는 이 문법은 뷰하고 리액트에 그대로 나와요. 그래서 반드시 알아야 돼요. 그럼 이게 뭐야? 해석만 해볼게. 그러니까 main.js에서 누굴 데리고 올 거냐면은 a.js하고 b.js를 데리고 오는 것 같아. 대충 해석되잖아. 예? 그래서 보니까 a.js하고 b.js가 보여. 근데 임포트가 있으니까 그거의 반대 개념으로 뭐가 있다고? export라는 게 있네. 내보낼게 라는 게 있네. 내보낼게. 누굴 내보내는데 이 함수를 내보낼 거야 라고 돼 있어요. 보고 계신 거 맞죠? 이 함수를 보내게, 이건 생각하지 마. 디폴트는 일단 내보내는데 이 함수를 내보낼게 했어요. 근데 선생님 이 함수는 이름이 있다 없다? 이름이 없네. 그런 여기다가 이름을 줬군. 이해하셨어요? 여기다가 이름을 주네 또. 그래서 F2를 호출하면은 뭐가? 100이 여기 출력되겠군요. 네, 문법만 보는 거야, 문법만. 자, 그 다음 계속해서 하겠습니다. 이건 설명 아직 안 했습니다. 그 다음 계속해서 할게요. 데리고 와. 누굴 데리고 올 건데? b.js를 데리고 올 거다. b.js 갑니다. 내보내겠대. 누구를? 얘는 이제 무명이 아니네. 이름이 있네. F2랑 F3이 있어요. 맞죠? 네, 둘 다 내보내네요. 그래서 여기에다가 뭐라고? 요 블록에다가 F2, F3이라고 해놨거든요. 그죠? 블록에다가. 근데 이제 우리가 자바스크립트에서 블록은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었죠? 제이선이잖아. 그럼 문법이 어떻게 되니? 그렇지. 콜로니가 있어야 되거든. 근데 얘가 콜로니 없네. 그러면은 이건 어떤 의미다? 요 함수의 이름이 똑같아가지고 여기에 넣으면은 자동으로 여기에 들어가는 거지. 그 지난 수업 시간에 누구랑 비슷하냐면은, 누구랑 비슷하죠? 우리 그 왜 지난 수업 시간에 전개 연산자도 배웠고 비구조화 할당인가 그거 배웠잖아요.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 F2하고 F3이 이 변수에 들어오고 이렇게 호출하면 얘네들이 호출이 되는구나. 일단 여기까지 따라오셨습니까? 네. 자, 그런데 내보내는 게 지금 몇 개죠? 이거는 두 개잖아요. 내보내는 게 두 개죠. 근데 얘는 몇 개? 내보내는 거 한 개죠. 그죠? 한 개일 때 이름을 정하지 않아도 되고 디폴트라고 줘요. 그렇게 문법이 그래요. 그래서 이거를 조금 이따 다시 설명을 드릴 테니까 요거 줄 테니까 있잖아요. 여러분이 이거를 main.js를 실행하면 된다. 파일은 몇 개 만드셔야 되죠? 죄송해요. index.html 만드시면 돼요. index.html. 요 타입에 대해서도 조금 이따 설명 드릴 테니까 요거 줄 테니까 파일 4개 만드시고 실행 일단 한번 해보시죠. 자, 이거는 일단은 드릴게요. 문법 다시 설명 드릴게요. 자, 일단 여러분 요 문법 있잖아요. JS 가져오기 내보내기 있죠. 이거는 뷰하고 리액트에서 계속 쓰는 문법이에요. 그래서 이건 반드시 아셔야 돼요. 우리가 뷰하고 리액트를 배우지 않았잖아요. 그죠? 거기서는 이런 식으로 합니다. JS 파일을 여러 개 만들어가지고 병렬 형태로 불러와요. 여기서 제가 어떤 단어를 썼죠? 병렬이라는 단어를 썼잖아요. 병렬로 불른다는 소리는 뭐야? 아까 제가 보여드렸던 예문 한번 보시겠습니다. 이 예문입니다. 얘는 JS가 하나였잖아요.
하나일 때는 HTML 문서에서 들고 올 때 스크립트 src는 해가지고 그냥 들고 오면 됩니다. 이렇게. 너 누구 들고 올 거야? 현재 폴더 밑에 있는 JS 폴더 밑에 있는 test.js를 불러오겠다라고 하면 끝입니다. 됐습니까? 여기까지? 예. 근데 지금 예문은 어떤 게 있냐면은 자, 요렇게 해놓고 지금 예문에 보시니까 이렇게 돼 있어요. JS가 여러 개야. 근데 이제 특징은 이래. 아, 어떠한 특정한 JS 문서에서 다른 JS를 병렬 형태로 불러왔다는 거예요. 맞죠? 그래서 병렬이라고 얘기한 거예요. JS에서 JS를 불러왔다 이거지. 이럴 때는 어떻게 해줘야 되냐면은 스크립트에다가 타입을 모듈이라고 써야만 병렬 형태로 들고 오더라 이거예요. 아까는 하나여가지고 그냥 JS 하나여가지고 그냥 데리고 오면 되거든요. 그런데 병렬 형태로 되어 있는 구조는 타입은 모듈이라고 해줘야만 됩니다. 일단 됐습니까? 여기까지? 여기까지는 이해하셨죠? 자, 그 다음 계속해서 하겠습니다. main.js에서 임포트를 썼는데 여기 중괄호 열고 닫고 있는 거 있잖아요. 예? 이게 만약에 없다면 어떻게 되냐 또. 이게 없으면은 못 불러옵니다. 문법상. 왜 그러냐면 자, 여기 보시면은요. b.js에서 내보낼 때에 특정한 이름으로 내보냈죠. 특별하게. 예. 그러면은 여기서 갑자기 이렇게 해버리면은 뭐가 안 된다? 비구조화 할당이 안 되는 거죠. 예? 비구조화 할당이 안 되는 거지. 그런데 이렇게 하면은 비구조화 할당이 돼. 내가 어떤 이름으로 내보낼 거냐면 F2라는 이름으로 F3이라고 내보낼게. 라고 해서 이 변수에 담은 거예요. 자, 그런데 여기서 질문 하나 하겠습니다. 그럼 선생님, 같은 맥락인데, 같은 메커니즘인데, 얘는 왜 블록을 하지 않았나요? 왜 안 했죠? 어차피 내보내는 게 한 개였다 이거예요. 한 개. 이름도 없어. 그지? 예? 그러면 비구조화 할당 자체를 안 해도 돼요. 디폴트로 내보내면. 이게 문법적으로 걸립니다, 나중에. 자, 그래서 일단 선생님 일단 뭐 정확하게는 잘 모르겠는데 대충은 이해했어, 일단은. 자, 여기까지 따라오셨습니까? 그래서 답은 100, 200, 300이 일단 나오거든요. 자, 그럼 여러분이 이해를 했다고 하니까 제가 문제 하나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고쳐줘. 아까 우리가 그 index.html 밑에 JS라는 폴더가 하나 있더라 이거예요. 여기에다가 main.js를 넣어놨고요. 예? 나 구조를 좀 바꿀게. 여기에다가 a.js 넣어놨고 여기다가 b.js를 넣어놨어. 일단 여기까지 따라오셨을까요? 아니 지금 다 옮기세요. main.js, a.js, b.js의 위치를. HTML 바로 밑에 JS라는 폴더가 있잖아요. 우리 아까 여기를 이렇게 만들었지 않습니까? 이렇게. 그죠? JS 폴더 만들었잖아요. 여기에다가 a.js랑 b.js를 넣어 놓으시라 이거죠. 제 말은. 이해하셨나요? 그래서 되게 하시라 이거지. 자, 여러분 index.html은 소스 코드는 변함이 없겠죠? 이 소스 코드를 그대로 가져가겠네요. 변함이 있다면은 현재 폴더에 JS라는 폴더가 있을 거고 main.js일 거잖아요. 그죠? 얘가 변하고 나머지는 손볼 게 없네요. 다 현재 폴더에 있잖아요. 그래서 이걸 그대로 가져가시면 일단 됩니다. 이거 그대로 가지고 올게요. 얘는 변함이 없어요. 똑같아. 맞죠? main.js는 현재 폴더에 a.js 있잖아요. 현재 폴더에 b.js가 있죠? 이해하셨죠? 이해하셨고 계속해서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번에는 이렇게 할게. 여기까지 따라오셨어요? 따라왔습니까? 네. 자, 그러면 이제 이걸 이렇게 바꿀게요. 자, 여기 봐요. 자, 여기다가 내가 이렇게 할게. 이렇게. 자, 이걸로 바꾸세요. 오른할 거예요. 고치세요. 이렇게 고쳐요. 이렇게. 답은 100, 200, 300이라고 그대로 출력되어야 돼요. 나머지 수정하시죠. 어떻게 수정하시면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이렇게 바꾸는 순간 당연히 오류 날 것이고 되게 하라 이거죠. 뭘 수정하면 되죠? 일단 B.JS는 없어져야 되겠죠? 나머지는 알아서 하시고 A.JS를 좀 수정하셔야 되겠네. 추가를 해야 되겠죠. 자, 여러분 이제 문법적으로 좀 아셨을 텐데 이거 보시면은 B.JS에 이 내용이 있었잖아요. 합치기 하시면 돼요. 아시겠죠? 예, 이렇게 하시면 그냥 데리고 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문법 좀 이해하셨으면 좋겠어요. 이거는 지금 뭐라고요? 이게 비구조화 할당이에요. 얘는 이름이 있잖아요, 이미. 명명된 이름이 있죠? 이름이 이곳에 그대로 매치되겠죠. 예, 원래는 속성 콜론 이름이잖아. 속성 이름의 값이잖아요. 근데 값이 없잖아요. 그러면 똑같은 이름으로 당연히 매치된다는 건 아시는 거고. 그 다음에 디폴트로 뽑아낸 거 있죠? 얘는 데리고 올 때 이름을 정할 수 있는 거예요. 블락에다가 넣어버리면 어떻게 된다? 여러분 이렇게 하면 어떻게 되는데 이렇게 하면 오류 나요. 어떤 오류가 뜨겠습니까? 어떤 오류가 뜨냐면은 F1에 매치할 거 없어 라고 오류가 뜰 거 아니에요. 똑같은 이름의 함수가 없잖아요 지금. 예. 그래서 매치된 이름 없으니까 오류 나는 거고요. 그래서 이렇게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블락이 있냐 없냐의 차이점에 대해서 얘기한 거예요 제가. 이해하셨죠? 문법적으로 다 이해가 됐군요. 자, 그래서 일단 10분 쉬었다 하겠습니다.